어제 문재인 안철수 두 유력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북한이 계속 핵 도발을 하고 고도화한다면 사드 배치가 강행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사드가 배치되고 있는데 강행될 수 있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배치 연기와 국회 동의를 주장을 했던 것에서 무게 중심이 다소 배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옮겨졌는데요.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포대가 들어와 있고 레이더도 들어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배치를 강행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표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는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안보가 제대로 안 되면 경제는 소용이 없다. 현재 사드 배치 반대로 되어 있는 당론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관훈 토론에서 지난주에 이거를 당론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어제 또 설득을 해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당론 하나도 정리를 못해서 설득하겠다. 자,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당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사드에 대한 당론을 의총에 붙여서 변경해달라. 만약에 이 변경이 불가하다 그러면 나는 국민들에게 사드 배치를 찬성을 했는데 그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당의 후보로서 대선을 치르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사드 문제뿐만 아닙니다. DJ의 협배 정책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국민의당의 이 외교 안보 당론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도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는 똑같이 당론을 변경해 달라고 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당론을 변경하도록 설득하겠다라는 말을 4주 내내 하면서 대선이 끝나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요. 지금 해야 됩니다. 문 후보는 어제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협상장에 넣으면 사드 배치를 보류할 수 있고 그리고 북핵이 완전 폐기되면 배치가 필요 없게 된다면서도 핵개발 계속 시 배치 강행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드 배치를 하고 안 하고는 문재인 후보의 결정이 아니라 미국의 결정 사항이고 한국의 통보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면 미국의 사드 배치를 이제 이미 배치되어 있으니까 배치되어 있는 걸 돌아가라 할 겁니까? 당분간 가동을 하지 말아 달라. 즉 레이더를 안 돌려 달라 이야기를 할 거다 말해야 되고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했다면 사드 배치를 철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워딩이자 표현입니다. 문 후보 주변에는 정상적인 워딩으로 발표하도록 보좌해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어떻게 그런 워딩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문 후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대화를 할 상황이 돼야 가능하다면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상당 기간 남북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도 다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취임 후에 미국과 중국 중에 어디를 방문할 거냐 물으니까 당연히 빠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자,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을 가서 김정일과 맺었던 14 정상선언에 대해서도 북한이 비핵화가 본궤대에 올라가 있을 때 합의된 거라면서, 그때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참여해 있을 때 그렇게 말을 한 거고, 그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심화된 상황 변화를 고려한다면 또 다른 이행 방안을 찾아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과거 자기가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자기 정권이 북한과 무슨 맺었던 이 남북 간의 평화를 진행에 관한 선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곤혹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안철수는 자신이 속한 국민의당이 이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 대선 국면에서 당은 대선 후보의 뜻에 따라 당론을 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박지원 대표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후보 판단에 동의한다라고 말을 했고, 자, 당초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것은 박근혜 정부가 중국을 이해시키지 않고, 그런 중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고 사드를 배치하는, 그러니까 강행하는 그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설득을 한다고 설득이 되었겠으며, 더 나아가서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려면요,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생각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고 잡아떼다가 갑자기 강행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반대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타이밍을 갖지 못한 채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안 후보는 지금은 이미 사드 배치가 진행되고 있어서 국가 간에 맺은 협정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나중에 집권하면 철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취임하면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열고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우리가 반드시 함께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합의를 끌어내겠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동맹국인 미국과 공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변함없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요, 지금 대선이 임박해서 지금 뭐 그동안에 이 촛불이니 더 나아가서 박근혜 탄핵 구속이니 이러면서 보수는 질이 멸렬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자기 주변에 있는 색깔이 좀 빨갛거나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으면서 지금까지는 친중, 친북, 반미, 반일로 일관해 오다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안철수를 지지를 하니까 안철수는 그 표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문재인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자신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 부정적인 인식이 두려워서 한마디로 대통령 좀 해보려니까 말을 살살 오른쪽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두 달, 석 달 전부터요. 이 두 사람 사드 문제나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 개성공단에 관한 문제, 전시작전권에 관한 문제, 위안부 협정과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왔습니다. 저는요, 이번 대선에서 절대로 누구한테 붙어 먹거나 줄을 안 서겠다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속을 한 이유는 뭔가 하면요, 지금 누구들처럼 문재인보다 안철수가 안보 문제에서는 낫다, 문재인 막기 위해서 요즘 안철수가 좋아졌고 우파가 되었으니까 안철수를 지지하겠다라고 사기를 치지 않겠습니다. 자, 안철수요,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당론을 통해서, 박지원 입을 통해서 당의 전체 의원이 서서, 안철수, 박지원 전 당의 의원이 서서 사드 배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요, 개성공단을 열지 않겠다, 전시작전권도 안 하겠다,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 인정하겠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그리고 자신들이 집권을 했을 때 40석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잘못하면 탄핵 걸려서 집에 갑니다. 이런 안보 동맹을 중심으로 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기 바랍니다. 보수 세력과요. 그러지 않는다면 안철수 후보 보수표를 이렇게 얼렁뚱땅 들고 가려고 하다가는 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그리고 얼렁뚱땅 또 거기 붙어 먹고 싶어서 편을 드는 썩은 보수들에 대해서, 거기에는 안철수를 지원하는 언론, 바람을 잡는 기득권, 부패 기득권들, 더 나아가서 기존의 보수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저는 강력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요, 정말로 땀은 당상처럼 여겨졌습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이제는 말을 바꿀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안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이 잘못되고 그걸 수정하겠다라고 깨끗하게 이야기하는 법을 한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문 후보는요, 매사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적당히 설설설설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바꾸는 것도, 내 입장을 바꾸는 것도 용기고 그것도 능력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문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서야 문 후보가 당선이 된다는 것이 그간에는 대세론의 안주에서 눈에 보이는 건 없었을 겁니다. 문 후보 캠프에 외교 안보 문제를 맡고 있는, 옛날에 자신들이 노무현 정권 때 정말로 빨갛게 정권을 물들였던 사람들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드 배치를 계속 강행을 한다면 나중에 이 부역자로서 처리를 하겠다 라는 표현까지도 쓰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납작 엎드려 있으라, 우리가 갈 때까지. 이 얼마나 한마디로 교만하고요,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것이 부역자입니까? 문 후보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런 표현을 쓰는, 한마디로 외교 안보 분야의 참모들을 다 제거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문 후보가요, 진심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지 않고요, 또 이번 기회에 이 안보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높아져 가니까 그거 어떻게 좀 사기쳐서 달래어서 적당히 이번 국면에 넘어가서 또 표 얻어서 대통령 해 먹겠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이 벌이고 있다면 이것은 절대로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나중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가지 않는다면 퇴진운동을 벌려가고 탄핵을 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두 사람이 중에 누구를 하나를 저 좋니 덜 좋니 하고 고른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 두 사람, 적어도 이 사드라든지 금강산
개성공단, 전시작전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 보여줄 때 가능한 겁니다. 자신들의 의식이 바뀌었다. 그리고 당론으로도 정했다. 내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말장난 같은 몇 마디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자, 이미 배치되어 있는 사드를 무엇을 보류하고 뭘 갖다가 빼요. 더 나아가서 당론은 언제 정리를 할 겁니까? 당론 정리한다면서 사주 끌 겁니까? 자, 노회한 박지원 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당신은 계속 당론을 바꾸겠다 이야기해라. 나는 안철수 말이 일리가 있다고만 이야기할게. 그러고 시간 끌다 보면 이제 한 주만 더 가면 등록하고, 그러고 뭐 등록하면 그냥 뛰는 거고, 뭐 그러면 끝이지. 그리고 당선되면 햇볕 정책으로 가면 되고. 자, 이 문제에서요, 저는 박지원 대표의 입으로 햇볕 정책을 폐기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안철수와 박지원은 뭡니까? 이 두 사람은 무슨 관계입니까? 문재인 후보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정세현, 이종석, 문정인 이런 사람들 다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국민들 앞에 내 앞으로 안보 문제에서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서 정말 확고한 안보의식을 가진 사람을 주변에 배치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면요, 둘 다 찍지 말아야 됩니다. 급하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 두 사람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런 얼렁뚱땅 형태의 말 바꾸기에 국민이 속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당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몇월 며칠 몇 시까지 사드에 대한 당론을 의총에 붙여서 변경해달라. 만약에 이 변경이 불가하다 그러면 나는 국민들에게 사드 배치를 찬성을 했는데, 그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당의 후보로서 대선을 치르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사드 문제뿐만 아닙니다. DJ의 햇볕 정책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국민의당의 이 외교 안보 당론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서도,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에 대해서도 안철수 후보는 똑같이 당론을 변경해 달라고 말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당론을 변경하도록 설득하겠다라는 말을 4주 내내 하면서 대선이 끝나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요. 지금 해야 됩니다. 홍 후보는 어제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협상장에 넣으면 사드 배치를 보류할 수 있고, 그리고 북핵이 완전 폐기되면 배치가 필요 없게 된다면서도 핵개발 계속 시 배치 강행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드 배치를 하고 안 하고는 문재인 후보의 결정이 아니라 미국의 결정 사항이고 한국의 통보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면 미국의 사드 이제 이미 배치되어 있으니까 배치되어 있는 걸 돌아가라 할 겁니까? 당분간 가동을 하지 말아 달라. 즉 레이더를 안 돌려 달라 이야기를 할 거다 말해야 되고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했다면 사드 배치를 철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워딩이자 표현입니다. 문 후보 주변에는 정상적인 워딩으로 발표하도록 보좌해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어떻게 그런 워딩이 나오고 있습니까? 자, 문 후보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대화를 할 상황이 돼야 가능하다면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다면 상당 기간 남북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도 다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취임 후에 어제 문재인, 안철수 두 유력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북한이 계속 핵 도발을 하고 고도화한다면 사드 배치가 강행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사드가 배치되고 있는데 강행될 수 있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배치 연기와 국회 동의를 주장을 했던 것에서 무게 중심이 다소 배치를 인정하는 쪽으로 옮겨졌는데요. 지금 사드와 관련해서 포대가 들어와 있고 레이더도 들어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배치를 강행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인 표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는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안보가 제대로 안 되면 경제는 소용이 없다. 현재 사드 배치 반대로 되어 있는 당론을 철회하도록 설득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관훈 토론에서 지난주에 이거를 당론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어제 또 설득을 해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당론 하나도 정리를 못해서 설득하지